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는 어느 오후, 윤세영과 최명진은 호화로운 응접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 위에 걸린 혜성그룹 창립 기념 액자가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최명진은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며 여유롭게 차를 홀짝였고, 윤세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배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총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과자 봉지를 품에 안은 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세영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 돼. 혜성그룹을 손에 넣으려면 어떤 수라도 써야 해. 그러고는 슬쩍 최명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근데 이 복대 같은 건 언제부터 차고 다니면 돼? 마음 급해? 이제부터 긴장 풀지 말고 행동 잘해. 진구 앞에서 어지러워하고 곧바로 병원 가야 해. 두 사람은 빈틈없이 거짓말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최명진은 이미 가까운 산부인과 원장을 매수했고 가짜 초음파 사진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속도 위반을 가장해 결혼을 서두르려는 이 음모는 은총이를 이용하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진구랑 세영이 결혼한다. 너도 축하해 줄 거지? 은총이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빨리 결혼해서 동생도 생기면 좋겠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윤세영은 은총이의 말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새삼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내 욕망에 찬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거야. 너만 잘 따라오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윤세영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야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나 잘 협조하네. 라고 속삭였고 은총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기분 좋은 웃음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황진구 앞에서 윤세영은 예상대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신음을 흉내냈습니다. 배를 꼭 부여잡은 채 아, 어지럽다 라고 힘겹게 말하자 황진구는 당황한 눈으로 달려와 세영,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둘 모두 반말이었지만 황진구는 걱정 어린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윤세영은 속으로 미소 지었지만 표정만은 고통스럽게 유지했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최명진은 가볍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은밀한 음모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의 이중적인 미소는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푸른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는 고급 라운지에서 윤세영은 가짜 임신부를 연기하며 거울 앞에서 복대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배를 불룩해 보이게 하는 복대를 정성스레 고쳐맨 뒤 겉옷으로 자연스럽게 덮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총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윤세영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세영 이모, 지금 뭐해? 은총이는 장난스럽게 방 안으로 뛰어들려 했고 윤세영은 깜짝 놀라 그냥 운동복이야. 운동하는 거. 라고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윤세영은 급히 복대를 벗어 숨기려 했으나 이미 은총이의 시선은 복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배에 걸치는 뭔가. 허리띠도 아니고 운동벨트도 아니야. 왜 빼고 있지? 윤세영은 당황한 얼굴로 은총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꼭 쥐며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이모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나 은총이는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곧장 황진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라운지 박복도에서 황진구는 바쁜 발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은총이는 아저씨 하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황진구는 살짝 당황해 왜 그래? 이라고 물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은총이는 이모 배에 이상한 걸 감추고 있어요. 이상한 복대 같은 거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황진구는 순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얼마 전부터 윤세영의 행동이 수상쩍었던 터라 의심이 확 커졌습니다. 며칠 뒤 황진구는 다양한 정황과 함께 직접 병원을 방문해 윤세영의 초음파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황진구는 분노 가득한 얼굴로 윤세영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윤세영은 황진구를 향해 눈을 돌리며 내가 원하는 게 뭐였겠어? 혜성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 그래도 네가 날 믿어줄 줄 알았는데 라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짜 초음파와 복대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무산되었고 윤세영은 치욕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파혼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며 모든 사람이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윤세영은 눈물을 삼키며 최명지를 찾았습니다. 최명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라고 말했지만 이미 파탄난 상황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밤, 구하나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실체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충격이 뒤엉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신여진과 구하나는 사실상 원수지간이었다는 소문과 신여진이 가짜 딸 문제로 구하나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어느새 문이 살짝 열리고 황진구가 살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하나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구하나는 고개를 들어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엔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정말 복잡해요. 은총이한테 나쁜 짓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이용당할 바에야 떠나고 싶기도 해요. 황진구는 안타까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총이도 하나씨를 찾을 텐데 너무 힘들면 잠깐이라도 기대요. 하지만 구하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더는 은총이 못 볼 것 같아요. 저와 은총이 서로 해치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황진구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은총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그러나 구하나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구 씨가 뭐래도 저는 이미 마음 굳혔어요. 은총이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됐고 전 이만 물러날래요. 황진구는 애써 붙잡으려 했지만 구하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루 뒤 구하나는 신여진의 집 앞까지 직접 찾아갔으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분노에 찬 신여진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또 왔어? 네가 뭘 원하든 난 더 이상 봐주지 않아. 구하나는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은총이에게 제 마음만 전해주세요. 잘 지내라고. 그 후 구하나는 짐을 챙겨 멀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체념이 스며든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진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말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는 미련 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결별을 택하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구하나가 사라지자 윤세영과 최명진은 은총이에게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야겠어. 은총이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끝난 거잖아. 최명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나가 없어지니 이젠 수월해졌지. 은총이만 잘 다독이면 혜성그룹 지분도 우리 쪽으로 돌아올 테니까. 윤세영은 아이를 위한 간식과 장난감을 잔뜩 사들고 은총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멋쩍어했지만 윤세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은총이 같이 놀고 싶어서 왔어. 라고 말하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간식을 건네며 윤세영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랑 할머니 말만 잘 들으면 너 정말 최고로 멋진 아이가 될 수 있어. 온 집안의 중심이 된다고. 은총이는 아직 그런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가족의 중심이라는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최명진은 신여진 앞에서 예비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의를 차리며 식사를 준비하거나 혜성그룹의 이벤트를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여진은 아직 윤세영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가짜 임신 사태 이후 자숙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니 다시 기회를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모녀의 친절 뒤엔 커다란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명진은 은총이가 어떤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그 지분을 가로챌 수 있을 방법을 고민하며 법률 자문까지 받으려 했습니다. 한편 구지석은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 중이었습니다. 회사 서류를 살펴보던 중 윤세영의 이름이 이상하게 등장하는 결제 라인과 최명지가 몰래 접촉한 비서들의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구지석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엎조렸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잡아내겠다. 그 시각 은총이는 윤세영의 방에서 즐겁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며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다독였고 최명진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장모로서 착한 척 행동하는 두 사람의 외면은 평화로웠지만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내면은 이미 은총이와 혜성그룹을 향한 마술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사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윤세영이 가짜 임신을 꾸민 정황, 최명지가 과거 윤유진 실종 당시 주변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한 기록, 그리고 뺑소니 사건 담당이었던 조영사가 최명지와 긴밀히 접촉했다는 증거까지.
몇 주 동안 이어진 추적 끝에 결국 결정적 자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최명지가 뺑소니 범에게 거액을 건네며 사고를 은폐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세영이 그날 인천 부두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을 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구지석은 곧장 회장실로 달려가 신여진을 마주했습니다. 신 회장님, 더 이상 모르는 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시죠. 구지석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영과 명지가 윤유진 실종에 관련됐다는 증거, 그리고 거짓 임신에 관한 서류입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서류에 담긴 수많은 자료와 진술서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그때 문이 열리며 최명지와 윤세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지석은 다시 한번 선언하듯 외쳤습니다. 두 분, 이제 끝났습니다. 혜성그룹뿐 아니라 저 세상까지 뒤집을 만한 죄를 범했네요. 윤세영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구지석을 바라보며 맞섰습니다. 네가 뭔데 함부로 떠들어대? 최명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거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그러나 신여진은 더 이상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들이닥쳐 두 모녀를 체포해갔고 언론은 혜성그룹 예비며느리와 그 모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서특필했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윤세영과 최명진은 허망하게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흐느끼는 윤세영을 바라보던 신여진은 참담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예비며느리라 부르며 어느 정도 애정을 주었지만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구지석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나와 은총이가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며 진짜 소중한 건 무엇이었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에 몸서리쳤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가 법의 심판을 받으며 혜성그룹을 뒤흔들던 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집안에는 아직 한 사람의 빈자리가 커다랗게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구하나였습니다. 구하나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몇 주째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총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왔고 신여진이 자신을 가짜 딸로 이용한 과거에 대한 배신감도 여전히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지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구하나님, 은총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총이가 근래 들어 말도 줄고 웃음기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내 탓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초조한 마음으로 은총이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은총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은총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은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토로했습니다. 이모, 왜 안 왔어? 너무 보고 싶었는데. 구하나는 아이를 꽉 안고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안 떠날게. 진짜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 황진구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나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구하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고마워요. 제게 연락 주셔서. 황진구는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지켜드리고 싶어요. 은총이도 하나씨도 허락해 주실래요? 구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총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음 정했어요. 은총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 볼래요. 그날 이후 신여진은 이전처럼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의 몰락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기에 구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은총이에게도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짙은 상처와 혼란을 거쳐 돌아온 가족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새로운 행복을 마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소리가 거실 한편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은총이가 낙서를 해놓은 스케치북에는 커다란 집과 환하게 웃는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하나, 황진구, 그리고 은총이. 세 사람은 긴 소용돌이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미래를 맞이하며 두 번 다시 이런 혼란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함께 쌓아갈 매일이 조금 더 단단하고 따스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이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